새벽 2시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을 지나치는데 소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 아내 친구 지수 씨가 잠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세상에는 보지 말았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가장 믿는 친구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남편의 고백입니다. 아내의 배려로 시작된 동거가 어떻게 금기의 선을 넘게 되었는지,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7년 차 저희 부부는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빴지만 주말엔 아내와 데이트도 하고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아내가 승진을 했습니다. 팀장이 된 거죠. 기쁜 일이었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야근이 잦아졌고 출장도 한 달에 2~3번씩 가게 됐습니다. 저는 오후 6시면 퇴근하는 일반 직장인이라 아내보다 항상 먼저 집에 왔어요. 텅 빈 집에 들어오면 외로웠습니다.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아내와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스킨십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지수 좀 들어와서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지수는 아내의 대학 동기였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둘 있었는데 최근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외도 때문이었대요. 이혼 후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월세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 거실에서 지내고 싶다고요. 거실에 간이 침대 놓고 한두 달만 지낸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내 친구라지만 남남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지수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야. 우리만 믿고 있어. 제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지수 씨가 이사 왔습니다. 짐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어요. 거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펴고 작은 옷장 하나 놓으니 그게 지수 씨의 공간이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거실에 지수 씨가 있었거든요. 간단히 인사만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가 또 해외 출장을 갔어요. 일주일간 비운다고 했습니다. 집에 지수 씨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더 어색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거실에서 지수 씨와 마주쳤고 어색한 인사를 나눴어요. 퇴근하셨어요? 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아,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혼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조심스럽게 주방을 들여다봤더니 지수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 오셨어요? 그냥 혼자 해먹기도 뭐하고 해서 같이 먹으려고 만들었어요. 괜찮으시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식탁에 반찬들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계란말이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밥이었어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뜨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그냥 그렇죠. 지수 씨는 어때요? 저는 아직 구직 중이에요. 마음의 여유를 좀 찾고 나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은혜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남편분도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는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수 씨가 요리했으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결국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지수 씨가 설거지하면 제가 물기를 닦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 넷째 날이 지났습니다. 매일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회사 이야기도 하고 일상적인 대화도 나눴어요. 지수 씨는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머 감각도 있었고 말도 잘 들어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게 새로웠습니다. 아내와도 요즘엔 이런 대화를 못했거든요. 다섯째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도 소파 반대편에 앉아서 함께 보고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재밌는 장면이 나와서 둘 다 웃었습니다. 저것 봐요. 진짜 웃기다.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새 거리가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소파 한가운데쯤에 둘 다 앉아 있었거든요. TV를 보다가 시선이 마주쳤어요. 지수 씨가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얼른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지수 씨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이 침대가 낡아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지수 씨도 잠을 못 자시나 봅니다. 새벽 1시쯤 됐을 때 목이 말라서 일어났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냉장고로 갔어요.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소파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수 씨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희미하게 지수 씨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아, 그러셨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 물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시 침묵. 그럼, 저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지수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저기, 이거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뭔데요? 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은혜 언니랑은 어때요? 관계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관계요? 뭐, 그냥 평범하죠. 평범하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끝을 흐렸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요즘 많이 바빠서요.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지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바쁘다고 이해했는데 나중엔 그게 핑계였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네, 많이 외로웠어요. 같이 사는데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지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남편분도 그러시죠? 외로우시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이거든요. 표정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 씨가 일어나서
제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달빛 아래서 지수 씨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수 씨, 이상한 얘기인 거 알아요. 근데 요즘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제 것인지 지수 씨 것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도 외롭긴 해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지수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수 씨가 제 품에 안겼고 저는 지수 씨를 안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누군가의 온기가 부드러운 머리카락 향기가 났습니다. 바닐라 향이었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수 씨가 중얼거렸지만 몸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온기였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 씨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아침을 거르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지수 씨 생각만 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집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지수 씨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용기를 내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갔는데 지수 씨가 없었습니다. 간이 침대도 정리돼 있었고 짐도 없었어요.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분,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갑자기 나가서 죄송해요. 친구 집에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어요. 어젯밤 일은 잊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든 시기라 실수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지수.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텅 빈 거실을 봤어요. 간이 침대가 있던 자리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허전했어요.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수한테 연락 왔어? 갑자기 나간다고 하던데. 응. 쪽지 남기고 갔어. 왜 그러대? 뭐 불편한 거 있었어? 아니, 그냥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하던데. 그래, 이상하네. 좀 더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지수 씨가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듯한 바닐라 향이 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여보. 고생했어.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내를 볼 때마다 지수 씨가 떠올랐거든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수 씨가 보고 싶었어요. 이틀이 지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또 야근이었어요. 혼자 집에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지수 씨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수 씨, 미안해요. 갑자기 전화해서. 근데 혹시 지금 시간 돼요? 지금요? 네. 할 얘기가 있어서요.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요? 망설였습니다.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듣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수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가가서 앉았어요.
오셨네요. 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만 한 모금씩 마셨어요. 갑자기 나가서 미안했어요. 지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놀랐지만 이해해요. 그날 밤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 씨가 손을 떨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근데,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지수 씨가 저를 봤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저도 후회 안 해요. 지수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은혜 남편이고, 은혜는 제 친구고. 근데 계속 생각나요. 일주일 내내 남편분 생각만 났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손을 뻗어 지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씨가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보고 싶었어요. 지수 씨, 지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저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어요.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지수 씨도 옆에서 아무 말 없었어요. 어느새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강변이었어요. 밤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엔진을 끄고 둘 다 앞만 봤어요. 지수 씨, 네, 이거 잘못된 거 맞죠? 네. 근데 왜 멈출 수가 없을까요? 지수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수 씨를 안았고 지수 씨도 저를 안았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어요.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빴어요. 야근, 출장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없는 날이면 지수 씨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드라이브를 하고 때로는 죄책감은 여전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 옆에 누워 있으면 지수 씨 생각이 났어요. 아내한테 미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만날 때마다 울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다음 주면 또 만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내가 또 출장을 갔고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지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 집 근처에 왔어요. 지금요? 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망설였어요. 집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올라와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지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옷이었습니다. 들어와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지수 씨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던 곳이네요. 그러게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 오늘 결심하고 왔어요. 결심이요? 이제 그만하자고.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하자고요? 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은혜한테도 미안하고 남편분한테도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어요. 지수 씨, 미안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싫어요.
남편분, 보내기 싫어요. 지수 씨를 안았어요. 저도 싫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아요. 알지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수 씨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만 더. 그날 오후 우리는 아내와 제가 쓰던 침대에서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책감과 슬픔과 외로움이 뒤섞인 시간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노을빛이 들어왔어요. 지수 씨가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네. 연락도 하지 마요. 알았어요. 지수 씨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행복하세요. 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으려 애썼어요. 지수 씨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지수 씨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닐라 향.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여보.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어요. 고생했어. 아내가 짐을 풀며 말했습니다. 참, 지수가 직장 구했대. 다음 주부터 출근한다더라. 그래, 잘 됐네. 그러게, 이제 완전히 정리된 것 같아. 다행이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됐다. 맞아요.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지수 씨와 연락은 끊겼어요. 약속대로요.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했습니다. 바쁜 일상이 반복됐고 외로움도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가끔 거실 소파에 앉으면 지수 씨가 생각났어요. 바닐라 향은 이미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 알았어요. 아내를 배신한 거였고 친구를 배신한 거였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나쁜 건지도 몰라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표정이 안 좋던데. 피곤해서 그래.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지수 씨와 함께 봤던 그 예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만 텅 빈 집에 울렸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로움에 지친 두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위로였던 시간. 잘못된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감정.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